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노래가 다 되었다.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에 있어서는 유비를 중심으로 해서 관우장기와 연결해서 일어났던 새로운 기운들이 적어도 조조를 한다거나 선수는 아직 별것이 아니요. 조조를 한다거나 패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시 말하자면 유방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한나라 의체가 깨져서는 안 되었다. 그 방향으로 아직까지 대세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저쪽에서 사실상 조조 쪽에서 점점 천장의 지표를 흔들고 완전히 조조 쪽에서 사실상 중앙정부를 로봇을 만들고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는 우리도 힘을 한번 모아야겠다 하는 흐름을 갖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문제가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유비가 힘을 얻게 되니까 그 다음에 위나라하고 싸움에서 이 주도권을 잡고 공을 세우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관우가 나도 역시 난데 그래서 관우가 전체 삼국에서 제일 왕초 뛰어난 이제 장수 이미지를 가진단 말이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그런 문제는 뭐냐면 관우가 좀 더 겸손하게 처음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처심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해. 그래서 엄청나게 틈이 있으면 엄청나게 잘난 지키는 태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보십시오만 봐가신다마는 이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세 사람이 모아서 정경되고 다시 한시를 중흥하려고 했던 뜻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할 것은 관우라고 하는 인물이 겉으로는 형님을 숭앙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지하게 자기 잘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연히 나타나니까 그로 인해서 특히 형주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우가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 형님 권위를 깨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은 또 이제 지금 동생 높여주면서 제가 자기고 짜갖고 그 치기치를 키우고 있어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문제들은 그것들이 차례차례 제가 흐름으로 보자면 차례차례 암환심 때문에 화합이 깨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심을 시작하는 그 대목이 결정적인 대목이 오늘날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마담 126페이지 제27회부터 나오는 지금 관우가 실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나타나는 다시 말하자면 삼형제의 그 한시를 중흥하려고 하는 꿈이 흔들린 대목으로 변화되는 것이 오늘 제27회 126페이지 이하에서부터 전개되어진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 부분들을 지난번하고 달리 문단을 딱 하나 가지고 일단 한 문단별로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연결시켜보고 그 다음에 다음 문단으로 연결 넘어가고 그런 방법을 해갖고 진행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오늘 해야 할 부분은 원래는 어디냐 그러면 126페이지 무기서부터 7개 줄부터 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작이니까 또 처음부터 해나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조조가 관우가 무금을 죽이고 방덕을 죽이고 했던 대목을 설명한 것을 보고 조조가 안 되었다요. 이번에 헌좀 내버렸다 그렇게 갖고 조조가 이 유비에 대해서 경기하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126페이지 첫째 줄부터 조조가 득집 관우가 금요 무금 부분을 제1문단이라고 해서 표시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7째 줄 내려오면 육손이 견요 여몽하고 사사하게 거기부터를 제2문단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위에서부터 7째 줄 보면 다시 여몽이 겁내갖고 안 되니까 육손이가 대신하면서 이 여몽을 잠깐 숨겨놓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유비 관우 쪽을 골탕 매기는 과정으로 대비를 하는 대책을
전혀 이 유비 쪽에서 예비를 이 관우가 전혀 대비를 못한 상황 속에서 이 여몽을 좀 장군 쉬쇼 내가 대신하라 그래갖고 여몽의 부하였던 육손이가 전체 체제를 장악해갖고 상황을 대비하는 문제가 여기 말입니다. 육손이가 여몽이 육손이를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서 물러나는 상황 속에서 중요 문제는 여몽과 육손이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새로 등장해 왔던 유비하고 제갈량이하고 연결되었던 총나라 체제에 대응하는 체제를 준비한 전체적인 뜻이 127페이지 여기서부터 7개 줄에 나오는 6개 줄, 7개 줄로 써져 있는 여몽과 그 다음에 육손이의 작전에 관한 내용이 제3분단입니다. 3분단에서 7줄 밑에 내려오자면 그래갖고 어느 나라 군대가 전부 작전을 성공해가지고 완전히 이 관우 군대를 완전히 병치를 만들어버리는 작업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5분이 1로 무기인 지각이라고 되어 있는 127페이지 아까 말한 여몽에서부터 7줄 밑에 있는 그걸 제4문단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몽 내세운 다음에 선권이 어떻게 했냐 문제로 넘어가서 128페이지부터 둘째 줄에 가서 이제 선권이 다시 이제는 다시 형주를 뺏어먹으러 쳐들어가는 문제를 요구하는 것이 제5문단입니다. 문단이 짧고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그 주제들이 바꿔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선권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서황이라고 하는 조선의 패들이 또 내려와갖고 다시 번성을 차지하려고 하는 내용이 된 것이 그 아까 선권이라고 했던 128페이지 셋째 줄부터서 넷째 줄 밑에 내려와가지고 8째 줄에 서황이가 군대에 내려와가지고 번성에 쳐들어와서 지금 관우하고 대비된 걸 제6문단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황이가 내려오고 또 유비 쪽에 대응하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여몽이 어떻게 대비했냐 하는 방법에서 여몽이 다시 관우에게 대비하는 내용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인 복잡한 작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여기 밑에부터 즉 128페이지 밑에서 7째 줄에 나타나는 여몽이 관우가 회군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여몽 다시 말하는 선권이 패들하고 원나라 군대하고 총나라 군대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질 준비를 해 나가는 대목이 128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면 제7문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7문단까지가 아주 복잡한 관계로 벌려 있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대비하다가 막바지에서 부여가 나갔고 절작을 하는 풍토를 통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아까 말 지금까지에 있어서 유비 관우가 해왔던 체제 속에 이제 실패로 인해서 관우 체제가 깨지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129페이지에 처음에 나타나는 7줄에 나타나는 대로 다 깨지고 세상에 깨져한 육손이한테 당하고 해갖고 결국은 쫓겨갖고 나중에 맥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으로 도망가 있다가 거기서부터 마지막에 이 잘못하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해갖고 결국은 유비가 죽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129페이지 제일 위에 첫째 줄부터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 대목을 다 딱 나눠 설명하기 어려워서 119페이지 제일 우째 줄, 첫줄 거기다 제8문단으로 나눕니다. 제8문단을 내용의 변화에 따라서 작은 부분으로 나눠 보니까 그 다음에 제8문단의 129페이지 첫 줄을 그 문제의 소절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다섯째 줄 밑에 다섯 줄 밑에 갖고 관우 등이 군대를 구하려고 갔다가 실패해갖고 깨져갖고 300명 데리고 도망가다가 200명 데리고 도망가다가 나중에 가갖고 결국은 관우가 잡혀가지고 죽어가는 과정이 그 129페이지 다섯째 줄부터서 밑에서 넷째 줄까지 나타나는
마지막에 관우가 죽어가는 실패하는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관우를 잡아다가 나중에 죽이고 못하고 뒤처리하는 내용이 그 사망 3문단, 4문단, 작은 문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우가 죽고 그 뒤처리 문제까지 속에서 엄청나게 관우가 죽음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있어 중전적 지도자들마다 죽어가는 모습이 130페이지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131페이지 그 상황을 알고 나서 정치체고 대비해야 할 유비가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흥분해갖고 그 울고 불고 하다가 꼬부라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대목에서 보자면 131페이지 제6줄 붙여서는 그 이제 문단으로 보자면 그가 제 9문단이고 있습니다만 9문단에 있어서는 바로 말하자면 이 극적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정신치레할 텐데 슬픔과 감정을 이기지 못해갖고 세상에 유비가 그 천하의 유비가 결국은 내 보기에는 촌에서 집신 짜고 대짜리 살아갖고 밥 먹고 살던 유비를 다시 떨어져버린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럴 때 바로 이것이 너무 이게 아니라 위기가 처했을 때 정신치레한 모습 같다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흡사히 지금 흥분해갖고 하고 있는 모습을 더더욱 비교해 보냐. 오늘날 지금 다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금 2달 동안 정직 먹으니까 그런 것 같고 지금 마지막 고비를 내려고 지금 독침을 부리고 있는 요새 말하자면 눈같이 윤나오게 같은 그 당황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윤석열이는 화가 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슬퍼가 그러겠지만 중요한 문제는 자기 감정 문제와 지켜나가야 할 객관적인 상황과에 있어서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131페이지 우기에서 제6개에 있는 첫 줄에 있는 제9문단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뒤처리 문제에서 조조와의 관계,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인 쪽 관계,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제갈리아의 유비 관계,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동안에 중요한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 정신 차려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제갈리아의 모습으로 마지막에 27회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여기 말하면 27회 내용도 한 6페이지, 한 7페이지 정도가 됩니다만은 문제는 시국 격동기에 대응해 가는 판단 기준들을 우리가 참고로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문단으로 나누어 보자 합니다. 그래서 설명 방법은 문단별로 한번 전부 읽고 설명하고 거기에 이제 총체적인 의미를 조금 코멘트하고 그리고 문단을 바꿔서 또 다음 문단으로 연결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니까 삼국지 내용들이 다른 문제와 연결하면서 정리가 되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 원래는 말하자면 이 7개 줄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더 다시 앞에만 딱 띄어서 풀고 뒤에만 이어서 하는 것도 안 되니까 하나의 총체적인 맥락을 보기 위해서 제 첫 줄부터 해나가고자 합니다. 첫 줄부터서 7개 줄을 제1문단으로 해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여기 총체적인 내용은 제목에 있는 대로 주맥성하여서 관우가 조금설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맥성 결국은 앞에 있는 대로 26회까지 있었던 모든 그냥 이 나라를 위해서 골탕을 먹이고 흔들고 했던 그 내용이 이제 와서 다 깨져버리고 오늘날 와서는 자 백성으로 도망가게 됐다. 이 대목과 관련되는 게 제일 첫째 꼭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다시 122페이지 26회 부분을 좀 보십시다.
여기서 결정적인 부분은 무엇에서 나타나느냐 그러면 자 유비가 한중을 치우고 나서 그 다음에 기세로 봐서는 이제 천자 됐죠. 그래서 올려보려고 황제가 됐죠 라고 올렸는데도 유비는 사양을 해갖고 안 올라가고 그저 체제상 어쩔 수 없으니까 한중왕은 맡게 됩니다. 유비는 아직까지는 지금 겸손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왕이라고 맡고 이제 체제를 정비했다 싶으니까 요 새끼가 나하고 맞먹으려고 해. 그래갖고 조조가 죽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비는 유비대로 5명 5호 대장을 정리한 데 비해서 조조는 또 유비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바로 선건이를 내 편으로 끄집어지려고 합니다. 이 대목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선건이를 내 편으로 들으려고 조정을 하는데 유비가 선건이를 내 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바보 같듯이 안고 있는데 물론 안고 있는 거 아닙니다.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때 그 과정에 유비 쪽하고 다시 말하면 총나라하고 위나라하고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나라가 총나라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122페이지 밑에 줄에 두 번째 나타나는 선권이 저쪽에서 조조가 보낸 사신인 이 만총을 보고 나니까 아 여놈 좋구나 그래갖고 그놈을 데리고 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제갈량의 형님인 제갈근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총나라하고 관계를 유지해야겠습니다. 그래갖고 총나라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갈근이 말합니다. 그 제 밑에 쓰고있죠. 제갈근이 설하되 청설 운장이 유일계여아 운장이 딸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미허배인 아직 짝을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가 원왕형주 하여서 위주공세자 하여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가서 형주에 가서 문장을 만나갖고 네가 딸하고 우리 선군이 아들 세자하고 혼인은 못 적었냐 그래갖고 내가 중명을 설랍니다. 만약 이때 혼자가 됐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만약에 문장이 응명 그렇다고 한다면 곧바로 여타 공파 조조 그러면 여타 문장하고 다시 말해 문장하고란 말은 유비하고 선군이하고 짜갖고 조조 깨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공타 그와 더불어서 조조를 깨봅시다. 만약에 불금 만약에 그렇지 않겠다고 거절을 당한다면 그때는 조조를 다시 도와가지고 형철 펴줍시다. 이 두 가지 선택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건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자면 제갈량이 형님이 이 상황 전황을 지켜봤습니다. 조조한테 붙어서 안 되겠다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건이가 그러라 그래갖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말하자마자 여기서는 잘 안 나온다만 큰 삼국지 설명하자 뭐냐면 부탁을 해서 혼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찌 호랭이 새끼 우리 호랭이 새끼하고 너 개새끼하고 먼저 혼자 말이냐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해갖고 내 쫓아내본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그러면 관우가 아만심이 가득 찬 것이 벌써 그렇게 되니까 그 말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지. 개새끼하고 범새끼하고 어찌 혼난 말이야 말 안 했지만 거절 당하고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선동이 여기 올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래 그럼 조조한테 붙어보자. 그래갖고 조조한테 편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오나라하고 총나라하고 화합이 깨져버린다. 여대목의 중요한 꼭 봐야 할 것은 그래서 123페이지 여기서 셋째 줄부터 보자면 제갈근이 갔다가 거절당하고 나온 동안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부터서 그렇게 삼국이 결합했을 때 오나라하고 총나라하고 결합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제갈량의 뜻이 이 멍청한 아마시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관우하고 그 관우 편들고 있는 지금 형하고 사이에서 그 시국에 관한 아주 천연의 정도 판단력이 부족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래 나는 그래 뭘 뭐라고 그냥 분제 붙여놨냐면 여기서 바로 말하자면 이 오나라하고 총나라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것은 그 깨는 비극이 시작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제일 꼴찌를 시작했던 놈이 이 겨들라고 하다가 지금 쪼그라지기 시작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또 다시 또 두 번째 나는 그다음에 거기서 오나라 총나라에서 오나라 방어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강가에다 전부 다 망대 세워갖고 그다가 그 관계를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총나라가 오나라를 개발듯이 하고 있어. 거기서부터 서로 간에 안 되겠다. 오나라가 총나라 믿어서 안 되겠다. 거기서부터서 젊은 전략가인 육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들려먹으자. 그때 이제 육손이한테 속 싹 빼인 것은 뭐냐. 저렇게 영감탱이 관우가 잘난치기하네. 관우 약점은 뭐냐.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다고. 비구만 맞추지만 좋아하고 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옛날 말에 우리 조선족 유림들이 양반이라고 하고 훌륭하다고 하면 좋아해갖고 그래서 직분도 없으면서도 전부 문명에만 배양된다고 하면 1등으로 알았던 거로 똑같은 그 허세에 추구하는 것들이 나라라 방학에 얘기가 됐던 것이면 비교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앞에 뜻을 달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결국은 다음에 보는 대로 주변으로부터 혹은 시국으로부터 뒤떨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있다가 망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6페이지로 돌아와서 보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관우가 이 앞에서 조조가 보낸 조조패들 우금이 잡아갖고 포로 삼고 방덕이 말안 들게 목쳐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여자 야새끼 이겼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성으로 쳐들어가고 전쟁을 벌이는 과정이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조가 듣지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뭐냐? 첫째는 관우가 금요 우금이라고는 지가 제일 믿었던 장수를 붙잡고 포로로 잡았다. 어떻게 잡았냐? 도망가고 산독으로 피해가다가 결국 비가 와갖고 갈 데 없으니까 한국에 있다가 물이 내려가니까 저쪽에서 보는 뗏목에 밀려가지고 바다 속에 빠져갖고 있는 놈을 건져내서 이런 그 우금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 그동안에 사명감을 갖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청나라에 한국 못해 그래갖고 배 빌려갖고 싸우려고 뛰어댕기는 자존심 갖고 싸우고 있는 방덕이는 또 거기서 이쪽에서 청나라 군대가 끌고 가고 있는 뗏목에 붙잡고 물에 빠져버려. 물에 빠진 놈을 결국은 또 자서 건져냅니다. 그래갖고 앞에 나와있죠. 그리고 나서는 한국이라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한국이 시키더라. 한국 온다. 결국은 그 장수가 한국 가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야. 그러고 뭐가 치고 중에서 제 장례 신당서 앞에 나왔다. 그리고 나서는 여 새끼들 저도 밑에 이것도 희말탱이 하나도 없어. 더군다나 비 오고 물속에서 싸울 때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들이요. 그래갖고 결국은 양장은 옆에 있는 대로 저쪽을 지키고 있는 오나라와 청나라를 지키고 있는 번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현주 번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번자니까 현주를 지키는 방어지시란 말이에요. 현주 번성을 가서 진핍 가서 쳐들어가서 압박을 가했다. 그래서 10분 이 설명을 읽고 이야기 10분 진경 여기까지 뭐냐면 조조가 이제 어느 쪽에 힘이 생겼구나 그래갖고 담했다는 내용 문장을 읽어갑니다. 조조가 듣기 관우 금요 우금하고 참요 방덕하고 진핍 번성하고 10분 한 것을 보고 조조가 그리고 10분 진경하여서 타 일면 하 대장군 서황하여서 영병 5만으로 거부 번성하고 거기다 그래서 이 조조가 대응하는 자세를 타 일면 거기다 1번 한번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일면 사신 최선권 기병 거기다가 일면 두 번째 이면을 자를 쓰고 있다. 이 선권한테 최신 사신 편지를 보내서 근데 이렇게 라고 얘기했다.
선권이 등료 조조 서신하고, 선권의 대응을 이제 또 거기다 등료 앞에다 1번을 씁니다. 선권이 등료 조조 서신하고 변명 영웅 거치 형주하라 라고 하였다. 그 영웅한테 형주 뺏어라 하고 있다. 2번 썼습니다. 그런데 오군이 도료 육구하니, 우리가 먼저 선권 대치니까 아까 편집하고 오나라가 육구 지역에 도료하니 초마가 보고하되 연강고처에 도유봉화대 한다 하였다. 그 영웅이 대경하고 타경불출하였다. 선권이 10분 착급하였는데 변명 육손하여 도육구 참병하라고 하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급변한 앞에 있는 문장은 5줄밖에 안 되지만은 급변한 상황, 그동안에는 그냥 완전히 관우가 다 집에 온 것 같은 상황이 급히 바꿔져 왔던 상황이 순간에 변화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장을 읽어보자면 조조가 관우가 평지에서 그 부근에 천들 같은 사람들 다 잡아갖고 어떻게 해보냐, 무금은 붙잡아갖고 금요 포로를 삼고,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방덕이는 배 타고 돌아가다가 뗏목에 붙잡고 그걸 빨려갖고 잡혔어요. 잡혀갖고 온 방덕이한테 한국에라 방덕이가 내가 니까지 끝나는 어떻게 한국이야 끝까지 하고 뒤들어서 어쩔 수 없이 방덕이 목을 베었다. 그것이 참요 방덕이 목을 베었고, 그리고 진필, 그리고는 막강 군대를 가지고 권성 쪽을 쳐들어가라. 그래서 권성을 진필 둘러싸 포위해갖고 압박을 가했다. 그리고 나니까 10분 진경 깜짝, 진은 떨리지자 보통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몸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는 누구냐, 앞에 있는 조조죠. 조조가 득지하고 그 다음에 10분 진경하였다. 10분은 아주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웜에 주식해져 커봤다. 이제 그래서 나서, 그리고 나서 조조는 조조 자존심 갖고 대응을 합니다. 타가 일면 타 대장 서황 영경 오만 거구 번성하고, 그래서 곧바로 한편으로는 대장군 서황을 보내서 5만 명 군대를 영병 거느리고서 거구 번성을 번성 뭐여 형주성을 지키는 외곽 방어 기기인 번성을 거구 부기하려고 갖고, 번성에서 5만 명 군대 보내갖고 구호로 갖고, 그 다음에 일면 또 한편으로서는 사신체 선권 기병, 조조가 선권한테 압력을 가입시키고 선권한테다가 편지를 보내서, 사신 편지를 보내서 기병, 누구도 군대 일으켜갖고 유비를